찰스 스카더 박사는 1926년 10월 위스콘신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똑똑한 머리로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잘했으며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 미술, 음악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찰스는 과학을 선택했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로욜라 대학에서 졸업하고 양리학 교수를 맡습니다. 또 정신약물 및 행동연구소의 부소장도 맡으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약간 괴짜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연구소의 머리를 핑크색이나 보라색 같은 색으로 염색을 하고 출근하기도 했답니다. 지금이야 염색이 흔하다지만 그때만 해도 연구소 부소장이 그렇게 염색을 한다면 시선을 받기엔 딱 좋았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괴짜로 보이긴 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훌륭하고 세련되고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 묘사했습니다. 그는 총 2번의 결혼으로 4명의 자녀를 두지만 결혼 생활은 모두 헤어짐으로 끝이 났습니다. 찰스는 잘 지내던 도시 생활에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세금,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난방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추억들이 도시계토로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며 무기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스는 50세가 됐을 때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 결심을 하고 1976년 조지아주의 채투가 카운티의 숲으로 이사를 결정합니다. 이사는 조셉 오돔과 함께하죠. 조셉 오돔은 찰스의 집 요리사로 일하다가 찰스가 이혼하게 되며 오돔이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찰스와 오돔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론 2사람이 연인이라고 합니다. 찰스는 외딴 곳으로 가 집을 짓고 자유롭게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땅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넓은 부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둘러보기 위해 하이킹을 하는데 죽은 말을 보게 됩니다. 찰스는 그곳에 매료됐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 이 숲을 콥스우드 매너리라 이름 짓습니다. 시체나무 장원이라 이름 지은 것이죠. 2사람은 숲 깊은 곳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거용 집과 작은 3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이곳은 치킨하우스라 불렸습니다. 1층은 닭들과 식품 저장고, 2층은 통조림과 이 커플의 비밀스러운 그 어른들의 장난감 컬렉션이 가득했고 3층은 쾌락의 방 혹은 플레이룸으로 일명 핑크룸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곳에 우물과 화장실, 음식을 재배할 수 있는 정원,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 자급자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찰스는 이사 오기 전에 대학에서 불법 약물과 두개골을 기념품으로 챙겨왔는데 이게 또 그들의 유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2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좋아하는 골동품들과 하프 연주를 마음껏 했고 찰스의 연주는 수준급이었다고 합니다. 이 은밀한 곳은 2사람의 비밀을 유지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찰스에겐 비밀이 있었는데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과 사탄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그렇다 보니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비밀에 붙여지던 때였고 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 분위기를 가고일가 고딕독으로 꾸미고 창문은 머리가 염소에 상체는 인간, 다리는 염소 다리를 가진 바포매트가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했죠. 2사람은 숲과 집을 지키기 위해 마스티프 2마리를 키웠고 한 마리에겐 악마 이름을, 한 마리에겐 캐릭터 이름을 따와 이름을 지어줍니다. 찰스가 악마를 숭배한다기보단 사후세계나 과학적 지식으로 알아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그 무언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탄교회라는 곳이 사탄을 숭배하거나 믿는 곳이 아니며 적 또는 대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됐고 사회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고 사탄 성전에 대한 개인의 자연적 본능을 탐구하는 철학을 나타내는 종교라고 합니다. 찰스는 이곳의 교리 중에 자유로운 어른들의 관계를 존중하는 교리가 있는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에 중점이 있다 보니 이것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자유로운 어른들의 노래를 즐기다 보니 핑크룸에는 양초와 채찍, 사슬 등 어른들의 위험한 놀이기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사람만 썼냐? 그것이 아니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이들을 초대해 함께 즐겼답니다.
찰스와 오돔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이 지역이 숲이다 보니 사냥꾼들이 오돔과 찰스에게 숲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친구들이 놀러와 함께 놀고 파티를 즐기다 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와 머물거나 주변에 다니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찰스와 오돔은 자신들을 살해할 케네스 에이버리 브록과 사무엘 토니 웨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브록은 이미 여러 번 이 파티라는 곳에 초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점부터는 함께 어른들의 놀이 시간에 어울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이곳에서 브록이 토니에게 그런 행위를 권했지만 토니가 거절했고 다음날 토니에게 나는 동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며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든 건 찰스 때문이라 소리치며 말했지만 토니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자 브록은 토니에게 찰스와 오돔이 집에 돈을 숨겨놓고 있다. 요즘 누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냐? 라며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돈이 가득 있을 것이라고 믿고 두 사람은 돈을 훔치기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찰스가 그간 벌어오고 모아온 돈을 이곳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 거의 다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돈은 찰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적은 금액의 신탁 기금이었는데 이것은 은행에 잘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1982년 12월 12일 밤 토니와 브록, 그들의 친구 조이 웰스, 테레사 허진스는 술에 잔뜩 취하고 페인트와 접착제에 섞은 것에 취한 채로 크로부드로 출발했습니다. 크로부드에 도착한 네 사람을 찰스와 오돔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6명은 핑크룸으로 향했죠. 찰스는 직접 만든 와인을 네 사람에게 대접하고 몇 시간을 정말 흥청망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브록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가 술 좀 더 가져올게. 기다려. 라고 말하곤 타고 온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브록의 손엔 술이 아닌 22구경 소총이 들려 있었죠. 브록의 손에 총이 들린 것을 본 찰스는 탕탕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브록은 부츠에 숨겨진 칼을 꺼내 찰스를 위협하며 들고 있던 총은 토니에게 건네곤 돈을 내놓으라 위협했죠. 돈이 없는데 찰스가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브록은 침대 시트로 찰스를 묶고 본가 난채를 청소하고 있던 오돔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오돔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했고 오돔은 나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데 네 발의 총성이 들려옵니다. 그대로 오돔이 쓰러졌습니다. 브록은 그 뒤 난로 옆에서 자던 두 마리의 개도 살해합니다. 이때 함께였던 두 사람 조이와 테레사는 밖으로 도망쳤고 차로 이동하지만 차에 시동을 걸 수 없는 것을 알곤 다시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브록과 토니는 찰스, 조이, 테레사를 안채가 있는 본관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찰스는 연인인 오돔의 모습과 사랑하는 반려견 두 마리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찰스는 서재로 끌려가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브룩은 찰스에게 다시 한번 돈을 내놓으라 말했지만 돈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찰스의 머리를 향해 5발을 쏩니다. 찰스도 쓰러지고 브록과 토니는 금품을 찾아 훔친 뒤 찰스의 차량을 훔쳐 타고 떠납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그들의 죽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찰스와 오돔의 친구가 두 사람을 찾아왔고 그들이 살해당한 채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 집안의 물건들이 참 기괴하고 신비하고 범상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찰스가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머리만 그려진 그림으로 머리에 총상의 흔적이 5개,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 알고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집에서 불법 약물과 사탄에 관련된 서적들, 찰스가 사탄교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사건도 사건인데 사람들의 흥미는 사탄 숭배였죠. 게다가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 히피, 사탄은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사탄을 숭배했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 지역 사람들에게 생각되게 됩니다. 테레사는 찰스와 오돔을 누가 살해했는지 안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미 브록과 토니는 도망친 다음이었습니다.
한편 브록과 토니는 찰스의 차량인 지프를 타고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시시피주 보니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고 휴게소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니 근처에 다른 차량이 보입니다. 그 안에도 사람이 잠들어 있었는데 그는 해군 중위 커비 펠프스로 그 역시 밤새 자신의 차에서 잠들어 있던 상태였죠. 토니는 커비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을 겨눈 뒤 휴게소 뒤편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커비에게 수갑만 채워서 나무에 묶고 떠나겠다고 알렸지만 결국 커비 역시 살해당합니다. 브록과 토니는 다시 도망칩니다. 그러나 돈도 없는데 얼마나 도망을 치겠습니까? 1982년 12월 20일 브록은 혼자 조지아로 돌아와 자수를 하지만 토니는 도망칩니다. 그렇게 테네시주 채터누가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 25일에 그곳에서 자수를 했습니다. 브록은 경찰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사람들이 악마였고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뿐입니다. 라고 웃기지도 않는 말을 전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영웅이라도 된 듯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커비 펠프스 중위 역시 살해한 것이 알려지며 그냥 살인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브록과 토니의 변호인은 찰스 오돔의 집에서 불법 약물을 섭취해서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만 그날 저녁 실제로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며 브록은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토니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찰스는 위스콘신의 가족묘에 묻히지만 오돔은 크로보드의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장미정원에 뿌려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곳엔 흉흉한 괴담이 따르죠. 유령이 나오고 하프 소리가 들리며 개 짖는 소리, 도서관 근처 창문에서 검은 얼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돔과 찰스가 여전히 콥스우드에 머물러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을 조사하다 생각난 말이 그 외에 이름 따라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신이지만 그냥 넘기기엔 콥스우드도 그렇고 찰스가 그린 자화상이 영 찜찜하네요. 나쁜 약물이 불법이고 핑크룸이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그들의 죽음까지 모욕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